판사님, 저희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어요. 피고인 박미영, 피고인 김세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순희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을 취득하려 한 혐의로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제 딸의 창백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42년을 키운 딸, 제 전 재산 9억을 숨기고 빼돌리려 했던 딸, 엄마, 돌아보는 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인생사연 두드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골목 끝 30년째 그 자리를 지켜온 순이한복 대여점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시작됐습니다. 오전 7시 저는 가게 셔터를 올리며 유리창을 닦았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습니다. 순이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건너편 슈퍼 주인 박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네, 어르신. 오늘 예약이 2건 있어서요. 한복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분홍빛 여아 한복, 남색 남아 한복. 돌잔치에 입힐 옷이었어요. 아, 이 한복은 10년 전에 손녀 하은이가 입었던 거네. 한복을 쓰다듬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뭐야? 재개발? 우리 집도 철거 대상이래. 저는 황급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 큰 현수막을 펼쳐붙이고 있었어요. 도시정비사업 예정지 주민 설명회 안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이 씨, 우리 가게도 해당된대요. 박 사장님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미영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재개발팀에서 일하는 딸은 언제나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엄마, 재개발 통보 받았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어요. 응. 미영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게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가게가 남편과 함께 일군 이곳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미영이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참에 가게 정리하는 게 어때요? 뭐? 엄마 나이가 이제 68이잖아요. 언제까지 이 좁은 가게에서 일하실 거예요? 보상금 받아서 편하게 사세요. 딸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그래도 여기가 내 인생인데. 엄마, 인생이 가게예요? 이제 좀 쉬세요. 저랑 서울로 와서 같이 살아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 세라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재개발 되신대요? 축하드려요. 축하? 세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보상금 얼마나 나올지 벌써 기대되네요. 우리 집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잘 됐다. 며느리의 말에 미영이가 세라를 노려봤습니다. 세라야. 아,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어머님도 이 낡은 가게 정리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낡은 가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에서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손녀 하은이 용돈도 여기서 벌어서 줬는데 낡은 가게라. 엄마, 일단 조합 설명회 가봐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들어봐야죠. 미영이가 제 팔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재개발이 뭔지,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잘 몰랐으니까요. 딸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주민 설명회가 열렸어요. 구청 회의실에는 우리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프로젝터를 켜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번 도시정비 사업으로 이 지역은 최신 주상복합단지로 재탄생합니다. 기존 주민 여러분께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적정한 보상?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옆에 앉은 미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잘 들으세요. 딸의 얼굴이 이상하게 진지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저는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받는 거야?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마 가게 정도면 한 3억? 그 정도 나올 거예요. 3억?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서 우리 땅이 7억은 된다고 했었는데, 엄마 3억도 큰 돈이에요. 그 돈 있으면 여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미영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왠지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손녀 하은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하은이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채였어요. 할머니, 재개발된대요? 그래. 하은아. 저는 힘없이 웃으며 한복을 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가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가게가 놀이터였습니다. 한복 사이를 뛰어다니고 제가 바느질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그럴 것 같아. 싫어요. 여기 없어지면 안 돼요. 하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어요. 할머니도 싫지만 어쩔 수 없나 봐. 어른들이 다 정한 일이래. 할머니. 하은이가 고개를 들더니 제 낡은 디자인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30년 동안 틈틈이 그려왔던 한복 디자인들. 세상에 나오지 못한 제 꿈이 담긴 노트였어요. 그래, 가져가라. 할머니는 이제 못 쓸 것 같으니까. 하은이는 노트를 꼭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 뭔가 결의 같은 게 보였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아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날 밤 저는 가게 2층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3억, 가게 철거,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이 가게 지키면서 딸 키웠는데 이제 다 끝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의 가로등. 30년 동안 매일 밤 저를 지켜주던 그 불빛도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 딸이, 제 며느리가 이미 제 등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9억이야, 9억. 엄마는 3억인 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그날 밤 미영이와 세라가 나눈 대화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재개발 설명회가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재개발 조합이라는 발신인.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보상금 산정 통보서, 토지 보상금 2억 5천만 원, 건물 보상금 5천만 원, 합계 3억 원. 3억? 딱 미영이가 말했던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5억, 7억씩 받는다던데 우리 땅이 그렇게 싼가? 고개를 갸웃하며 서류를 내려다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통보서 받으셨어요? 방금 받았어. 3억 맞죠?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엄마, 빨리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늦으면 금액 깎일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런데 미영아, 이게 맞는 금액인지 어떻게 알아? 엄마, 제가 이쪽이라잖아요. 전문가 말 들으세요. 빨리 받는 게 좋아요. 전문가? 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엄마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세요라며 저를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딸의 집은 깔끔하고 넓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세라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환한 미소였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것 같았어요. 어머님, 보상금 3억 받으신대요? 축하드려요. 세라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고맙구나.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희 집 보증금이 올라서 5천만 원 더 내야 하거든요.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세라야. 미영이가 며느리를 제지했어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세라가 농담이에요. 농담? 하지만 세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미영이가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앉으세요. 오늘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오랜만에 딸이 해준 밥이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왜일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자꾸 마음이 불편할까? 저녁을 먹는 동안 미영이와 세라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일 조합 가서. 응, 알아. 빨리 처리해야지. 동의서 사인만 받으면. 제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 뭐 얘기하니? 제가 묻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랐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회사 일 얘기요. 미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세라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영아, 근데 정말 3억이 맞는 금액이야? 옆집 박 사장님은 5억 받는다던데. 엄마, 남의 집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박 사장님 집은 땅이 더 넓잖아요. 그래도 엄마 의심하지 마시고 빨리 사인만 하세요. 늦으면 정말 손해예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보는 미영이의 표정.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밤 10시.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미영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3억만 주면 되는 거지? 미영이의 목소리. 응. 엄마는 3억인 줄 알고 계셔. 서류만 받아내면 돼. 세라의 목소리. 나머지 9억은? 9억?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받는 거지. 엄마는 모르셔도 돼. 하, 천재 아니야? 재개발팀 다니는 보람이 있네. 쉿, 목소리 낮춰. 엄마 들으면 어떡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9억? 나머지 9억? 그럼 보상금이 3억이 아니라 12억?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내 딸이 날 속이고 있었다고?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2억. 딸이 9억을 숨기고 나한테는 3억이라고 거짓말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2년을 키운 딸. 대학 등록금을 한복백벌 만들어서 마련해준 딸. 그 딸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엄마는 모르셔도 돼.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나? 내 딸한테조차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 식탁은 어색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젯밤 그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응.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오늘 조합 가서 서류 제출하실 거죠?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 내가 혼자 갈게. 엄마, 혼자 가시면 복잡해요. 제가 도와드려야. 괜찮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영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영이와 세라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저래? 몰라. 혹시 들은 거 아니야? 설마. 조심해야겠다. 저는 신발을 신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들었어. 다 들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오후 손녀 하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방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회사에 가고 아빠도 출장 간 사이 하은이는 연필을 찾다가 엄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예상 산정서, 토지 보상액 8억 2천만 원, 건물 및 영업 보상 2억 8천만 원, 추가 보상금 1억 5천만 원, 예상 합계 12억 5천만 원.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12억? 근데 할머니는 3억이라고. 서류 옆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의 필체. 엄마께는 3억만 나머지는 우리 계좌로. 하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속이고 있어? 17살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할머니가 용돈 줄 때마다 했던 말. 하은아, 할머니가 번 돈이다. 우리 손녀 예쁘게 쓰렴. 그 할머니를 엄마가 속이고 있었다니. 하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할머니가 알면 너무 슬퍼하실 거야. 엄마는 내 엄마인데. 하은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상금 동의서. 사인만 하면 3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9억은 어떻게 하지? 딸을 의심하는 게 맞나?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하은이었습니다. 빨간 눈, 흐트러진 머리. 울다 온 게 분명했어요. 하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손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왜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하은이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손녀도 서로의 아픔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가게에도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2층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는 모르셔도 돼. 나머지 9억은 우리가 알아서 받는 거지. 9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그 돈을 딸이 제 몰래 가져가려 한다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꼭 서류 제출하셔야 해요. 기한이 이번 주까지래요. 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제가 오늘 오후에 갈게요. 같이 가요.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미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왜 자꾸 혼자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도와드린다는데.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미영아. 네. 너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오전 저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새로 지어진 유리 건물이었어요. 1층 로비에는 도시정 비사업 조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양복 입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보상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직원은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너머 앉은 40대 남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순희입니다. 아, 네. 순희한복 대여점 사장님이시죠. 보상금 3억 원 통보 받으셨을 텐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그게 맞는 금액인가요?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더 나오는 건 아닌가요? 더요? 감정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토지 2억 5천, 건물 5천, 합계 3억입니다. 남자는 서류를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거기엔 분명히 3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땅이 7억은 된다고 들었는데. 아, 그건 시세고요. 보상금은 공시지가 기준이라서 시세보다 낮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12억이라는 게 착각이었나? 혹시 다른 서류는 없나요? 추가 보상 같은 거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추가 보상은 해당 사항 없으십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남자의 태도가 말투가 모든 게 어딘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조합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희 씨. 돌아보니 건너편 슈퍼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나도 조합 다녀오는 길이야. 보상금 받으러. 박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순희 씨,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보상금 얼마 받으세요? 나 5억 2천. 땅이 좀 넓어서 그래. 5억. 순희 씨네는? 너네 땅이 우리보다 더 좋은 자리잖아. 한 7억은 나오겠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3억이래요. 뭐? 박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3억? 말도 안 돼. 순희 씨네가 우리보다 땅값이 비싼데 왜 더 적어?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순희 씨, 재감정 신청해봐. 분명히 잘못 나온 거야. 재감정이요? 응. 이의 신청하면 다시 평가해줘. 나도 처음엔 4억이라고 해서 이의 신청 넣으니까 5억으로 올라갔어. 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무 착하게만 있지 마.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감정, 이의 신청. 그럼 진짜 더 나올 수도 있는 건가?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조합 다녀왔다며요?
서류 제출했어요?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안 했어. 왜요? 오늘까지인데. 미영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5억 받는데, 우리보다 땅이 작은데, 미영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왜 3억밖에 안 돼? 엄마, 그게 감정평가 결과라니까요. 그럼 제 감정 신청하면? 제 말에 미영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감정? 그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냥 빨리 받는 게 나아요. 시간 걸려도 괜찮아. 제대로 받고 싶어. 엄마.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자꾸 이러세요? 제 말 안 믿으세요? 믿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지? 미영이가 제 눈을 피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딸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없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미영이는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저녁 손녀 하은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왜 우리 하은이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 하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하은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속이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어제 엄마 방에서 서류를 봤어요. 거기 12억이라고 써 있었어요. 할머니 보상금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억? 내가 들은 게 맞았구나. 엄마 메모에. 엄마께는 3억만, 나머지는 우리 계좌로라고 써 있었어요. 하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떡해요? 엄마가 할머니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저는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어요. 괜찮아, 하은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할머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하은이를 집으로 보내고 저는 홀로 가게에 남았습니다. 손에는 보상금 동의서, 그리고 주먹 속에는 결심. 딸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저는 동의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이의 신청, 변호사 상담, 부동산 감정평가. 밤새도록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서류 제출 안 하시면 기한 지나가요. 제발 사인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이의 신청하려고 해.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의 신청하면 시간만 걸려요. 시간 걸려도 괜찮아. 엄마도 제대로 알고 싶어.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12억.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엄마, 그게. 딸아,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권리를 찾을 거야. 그날 오후 하은이는 학교 도서관에서
할머니의 디자인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노트 속에는 30년 동안 그려온 한복 디자인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진짜 예쁘다. 하은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디자인 한 장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틱톡 앱을 켰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해. 엄마가 못하는 거 내가 할 거야.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30년 된 우리 할머니의 한복 디자인 해시태그 할머니 한복 해시태그 빈티지 해시태그 복고 패션 업로더 버튼을 눌렀어요. 조회수 10, 20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은이는 다음 디자인을 찍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재개발 조합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의 신청 서류는 언제 접수되나요? 검토 중입니다. 2주 정도 걸립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2주. 그동안 미영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불안했어요. 미영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의 신청 취소하세요. 시간 낭비예요. 안 돼. 엄마, 왜 이러세요? 저 믿으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12억 맞지? 침묵. 매번 같은 침묵. 엄마,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답은 안 하는구나. 그럼 엄마가 알아볼게.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상금 통보서, 감정평가서, 그리고 제가 밤새 적은 메모들. 저기, 재개발 보상금 관련인데요. 3억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요? 감정평가 기준일이 3년 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최근 시점으로 평가하는데 변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이 지역 최근 평균 보상금이 평당 800만 원 정도인데 어르신 건 300만 원으로 책정됐네요. 그럼 재감정 받으시면 최소 2배는 올라갈 겁니다. 6억 이상.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6억이요? 그럼 정말.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재개발 관련 일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 건설회사 재개발팀에서 일해요.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딸이 범죄를. 일단 정식으로 이의 신청하시고 재감정 요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이현주 변호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라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왜? 어머님, 건강보험료 이번 달 안 내셨어요. 연체되면 큰일 나요. 아, 깜빡했네. 내일 낼게. 제가 먼저 내드릴게요. 30만 원이요. 나중에 갚으세요. 괜찮아, 내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 낼게요. 세라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인상 쓰던 며느리가 갑자기 건보료를 대신 낸다고? 뭔가 수상해.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보니 매달 건보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럼 이미 낸 건데? 세라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30만 원을 받아내려고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더 날 속이려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변호사님께 보여드려야 해. 한편 그 시각 하은이는 자기 방에서 틱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올린 할머니 디자인 영상.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150회, 230회, 410회.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하은이는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30년 전 그린 색동저고리 디자인. 우리 할머니의 1990년대 한복 디자인. 지금 봐도 예쁘지 않나요? 해시태그 할머니 디자인, 해시태그 빈티지 한복, 해시태그 레트로 패션. 업로드를 누르고 하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될까? 학교에서 배운 SNS 마케팅 수업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꾸준히 올리기, 해시태그 활용, 스토리텔링. 하은이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디자인 노트를 펼치고 하나씩 촬영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은이가 학교 가려고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첫 번째 영상 조회수가 5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예쁜데요? 요즘 한복보다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할머니 천재시네요. 하은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떴다. 진짜 뜨고 있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팔로워 20만의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 빈티지 러버가 하은이의 영상을 리포스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야 해요. 30년 전 한국 할머니의 한복 디자인인데 지금 봐도 완전 트렌디함. 이런 게 진짜 K 패션 아닐까요? 해시태그 문화재금. 그 순간부터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5만, 10만, 20만. 댓글이 미친 듯이 달렸어요. 이거 진짜 문화재 등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인터뷰하고 싶어요. 이 한복 입고 싶다. 서울 어디 가게예요?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한복을 다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하은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디자인이요. 제가 SNS에 올렸는데 대박 났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조회수가 30만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댓글에 다들 문화재급이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천천히 설명해봐. 할머니 디자인 노트요. 제가 사진 찍어서 틱톡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30년 전 디자인이 지금 봐도 너무 예쁘대요. 제 손에서 다리미가 멈췄습니다. 내 디자인을? 네. 할머니,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사람들이 할머니 가게 어디냐고 물어봐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서랍 속에만 넣어뒀던 제 디자인들. 세상에 내놓을 용기가 없어서 구식이라고 무시당할까봐 숨겨뒀던 그림들. 할머니, 제가 주소 올려도 돼요? 사람들이 가게 오고 싶대요. 그래,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할머니 디자인 진짜 멋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 내 디자인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렸던 색동저고리, 개량한복,
퓨전 디자인들. 당시엔 너무 파격적이라고 전통을 해친다고 욕먹을까봐 세상에 못 내놨던 것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20대로 보이는 여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순이한복 대여점 맞나요? 네, 맞는데요. 와, 진짜다. 틱톡에서 봤어요. 할머니 디자인 너무 예뻐요. 혹시 이거 실제로 있어요? 여자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가 그린 색동 저고리 디자인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어요. 구석에 보관해뒀던 30년 전 만들었던 색동 저고리. 한 번도 대여해주지 못했던 옷. 이거요? 와, 진짜 있네. 이거 입어봐도 돼요? 여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는 한복을 입어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완전 예쁜데요? 이거 SNS에 올려도 돼요? 그날 저녁 제 가게는 처음으로 북적였습니다. 틱톡을 보고 찾아온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여자들이 제 디자인을 보고 싶다며 줄을 섰어요. 할머니, 이거 판매 안 하세요? 이거 맞춤 제작 가능해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은이가 학교 끝나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100만? 네. 그리고 한복문화재단에서 댓글 달았어요. 이 디자인 1970년대 궁중 한복 기법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 같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래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제 인생이 갑자기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증명할게요. 그날 밤 미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SNS에 가게 사진 올리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재개발되는 거 다 아는데. 미영아, 사람들이 내 디자인을 좋아한대. 그게 지금 중요해요. 빨리 영상 내리세요. 싫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미영아, 엄마도 이제 싸울 거야. 내 인생, 내가 지킬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게 앞에 아직도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휴대폰 불빛, 사진 찍는 소리. 30년 만에 찾아온 손님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도 할 수 있어. 3일이 지났습니다. 하은이의 틱톡 영상은 이제 2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댓글은 5,000개가 넘게 달렸고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한복을 보여주고 디자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할머니, 이 디자인 언제 만드신 거예요? 1995년쯤이었나? 그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지. 와, 30년 전인데 지금 봐도 전혀 안 촌스러워요. 젊은 여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좋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이한복 대여점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땡땡일보 사회부 기자 김민준입니다. 혹시 취재 좀 가능할까요? 기자. 신문사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저요? 네. 요즘 틱톡에서 화제인 할머니 한복 디자인 건으로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떨떨했어요. 그래요. 언제 오실 건데요?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내가 나온다고? 30년 동안 이 좁은 가게에서만 살았던 제가 신문에 나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저는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한복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디자인 노트도 꺼내놓고 30년 전 만든 한복들도 옷걸이에 걸었어요. 10시 정각 30대 남자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 할머니시죠? 김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오래된 가게시네요. 30년이요? 네, 그것보다 더 됐죠.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으니까. 카메라맨이 가게 안팎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노트를 꺼내며 질문했어요. 할머니 디자인이 요즘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비결이 뭘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 그렸을 뿐인데.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할머니, 이 가게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들었어요. 기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곧 철거된대요. 재개발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보상금 받아서 어디 작은 데라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하던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3억이래요. 3억요? 기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 평균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 이 동네 평균이 8억에서 10억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할머니 가게는 왜 3억밖에 안 돼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8억에서 10억? 네. 심지어 할머니 가게가 이 골목에서 제일 좋은 위치잖아요. 코너 자리에 땅도 넓고 3억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 기자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구청 공시 자료인데 이 지역 평당 평균 보상가가 850만 원이에요. 할머니 땅이 60평이면 최소 5억은 나와야 정상인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적게 받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기자가 더 파고들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재개발 관련 일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 입이 떨렸습니다. 딸이 건설회사 재개발팀에 있어요. 아, 기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따님이 보상금 책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 앞에서 내 딸을 고발할 수는 없었어요. 기자는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취재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건 제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자가 떠나고 3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엄마, 기자 만났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SNS에 올라왔어요. 신문사 카메라맨이 엄마 가게 찍은 거. 엄마 무슨 말 하셨어요? 별말 안 했어. 보상금 얘기는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미영아, 기자가 물어보더라. 이 동네 평균이 8억에서 10억인데 왜 나는 3억이냐고. 엄마, 그건 대답 안 했어. 아직은.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직은 말 안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엄마, 제발 말하지 마세요.
딸이 울먹였어요. 미영아, 그럼 넌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야지. 엄마, 12억 맞지? 너희가 9억 빼돌리려고 했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긴 침묵. 죄송해요, 엄마. 딸이 결국 인정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니? 돈이 필요했어요. 집 대출도 있고 아이 교육비도. 그래서 엄마 돈을 훔치려고 했어? 훔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엄마 혼자 쓰기엔 많잖아요. 나중에 우리한테 올 돈인데. 나중에 올 돈?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 돈이고 내 인생이야. 엄마, 미영아, 넌 선택해야 해.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하고 사과할 거냐? 아니면 엄마가 기자한테 다 말할 거냐? 엄마, 그러시면 저 회사에서 잘려요. 범죄자 돼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그날 저녁 며느리 세라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왔니? 어머님, 제발 참아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지금 사과하는 거니?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영이를 부추긴 거예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세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기자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끝나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너희 인생? 그럼 내 인생은? 죄송해요. 세라야, 넌 10년 동안 날 한 번도 진실되게 어머님이라고 안 불렀어. 항상 마지못해 어머님이라고만 했지. 그게 넌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 그냥 돈줄로만 봤지. 세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9억이야, 9억. 저는 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미영이한테 전해. 내일까지 조합의 진실을 말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기자한테 연락한다고. 어머님, 나가. 세라는 울면서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11시 하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기사 나왔어요. 링크를 눌러보니 땡땡일보 온라인판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30년 골목 한복집, SNS로 재조명. 그러나 재개발 위기 제 사진과 가게 사진, 디자인 노트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문단. 그러나 순희 씨의 가게는 재개발로 곧 사라질 위기다. 보상금 3억으로는 다시 가게를 열기 어려운 실정. 전문가들은 이 지역 평균 보상금이 8억에서 10억임을 고려할 때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이 벌써 200개가 넘었어요. 3억밖에 안 줘요? 말도 안 돼. 이거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가게 지켜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저를 위해.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는 취재진이 모여 있었어요.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언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희 할머니, 보상금 3억이 사실인가요? 재개발 조합과 분쟁이 있나요? 가족과의 갈등설은 사실인가요? 마지막 질문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SNS에서 소문이 도는데 따님이 재개발팀에 계시다면서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취재하겠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구나. 딸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떠나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7위에 골목 한복집이 떠 있었어요. 기사를 눌러보니 벌써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30년 가게가 3억이라니. 재개발 조합 비리 아닌가요? 할머니 가게 지켜드려야 합니다. 딸이 재개발팀 직원이면 이거 내부 거래 아니에요? 마지막 댓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구나. 미영이와 세라의 관계를.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희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시 땡땡 재개발과 김민수 주무관입니다. 네.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상담하러 오시겠어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층 건물의 3층, 땡땡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접수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보상금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성함이요? 박순희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박순희 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조합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순희 씨, 어서 오세요. 저는 조합장 이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장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거짓 같았어요. 인터넷 기사 봤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조합장님, 제 땅 보상금이 정말 3억 맞나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조합장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감정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변은 다 7억, 8억인데 왜 저만 3억인가요? 박 사장님 땅은 위치가 좀 애매해서요. 도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거짓말이었어요. 제 가게는 골목 어귀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도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였어요. 조합장님, 감정평가서 원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제 땅인데 왜 제가 못 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합장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때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제 딸이 조합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영아, 너 여기서 뭐하니? 저는 조합장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미영 씨는 저희 조합 자문위원이십니다. 부동산 전문가시거든요. 자문위원, 부동산 전문가. 제 딸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영아, 너 내 땅 보상금 알고 있었니? 엄마, 이건 3억이 아니지? 진짜는 얼마야? 미영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조합장을 돌아봤습니다. 조합장님, 진짜 보상금 얼마입니까? 박 사장님, 이건 좀 복잡한 문제라서. 얼마냐고요? 제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조합장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냈어요. 감정평가 1차는 12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12억. 하지만 제 감정 결과 3억으로 조정됐습니다. 왜요? 왜 12억이 3억이 돼요? 그건 조합 내부 사정이. 저는 미영이를 돌아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영아, 너 알고 있었지? 엄마, 12억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3억만 내게 알려주고 나머지 9억은. 엄마, 그게 아니라.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조합장님, 골목 한복집 보상금 축소 의혹 사실입니까? 12억을 3억으로 조정한 근거가 뭡니까? 박순희 씨 따님이 조합 자문위원이라는데 이해 충돌 아닙니까? 플래시가 터졌어요. 조합장과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정말로. 기자들이 취재하는 동안 저는 사무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서 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세라였어요.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세라야, 너도 알고 있었니? 무슨 말씀이세요? 12억. 내 땅이 12억이라는 거.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건 너희가 9억 빼돌리려고 했지? 세라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뭐? 어머님 혼자 12억 받으시면 쓸 데도 없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저희한테 올 돈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중에 어차피 저희한테 올 돈 미리 정리.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세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빚이 많아요. 집 대출도 있고 아이 학원비도. 어머님은 가게 접으시면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12억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필요 없다고? 30년을 일해서 받은 내 돈이? 제 손이 떨렸어요. 세라야, 그건 내 돈이야. 내가 30년 일해서 만든 돈이라고.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죠. 어머님 나이에 12억 받아서 뭐 하세요? 그 돈으로 저희 빚 갚고 아이 교육시키고. 탁! 제 손이 세라의 뺨을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때렸어요. 세라가 뺨을 감싸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저녁 저는 가게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딸이, 며느리가 내 돈을 훔치려고 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하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했어요. 링크를 눌러보니 하은이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 들어주세요. 하은이가 제 디자인 노트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올렸어요. 우리 할머니는 30년 동안 한복집을 운영하셨어요. 가난해서 디자이너의 꿈을 포기하고 남편 병수발하며 딸을 키우셨어요. 이 노트에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 할머니의 꿈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가게가 사라집니다. 땅값은 12억인데 할머니는 3억만 받는 줄 알고 계세요. 누가 9억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제 엄마와 이모예요.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가족이 할머니를 배신했어요. 이게 맞나요? 제발 이 글 많이 퍼뜨려 주세요.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댓글이 벌써 3,0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이 그랬다고요. 12억을 3억으로. 이거 범죄 아니에요. 할머니 디자인 진짜 멋있는데요. 이런 분이 묻히다니. 할머니 도와드려야 합니다.
해시태그 골목 한복집, 해시태그 할머니를 지켜라. 하은이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1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가게 앞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할머니 가게 지켜야 해요. 디자인 노트책으로 내주세요. 꽃다발과 손편지를 들고 온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과 며느리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은이의 SNS 게시물이 올라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었고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30년 골목 한복집, 재개발 보상금 9억 축소 의혹, 가족이 노인 재산 가로채려 했나? 충격적 진실, SNS로 퍼진 할머니 이야기, 젊은 세대가 나섰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젊은이들, 취재하러 온 기자들, 그리고 멀리서 서성이는 미영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딸은 제 가게 앞까지 왔다가 사람들을 보고는 다시 돌아갔어요. 5번째였습니다. 오늘만 벌써 5번이나 왔다가 돌아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미영이었습니다. 오늘만 벌써 20통째 전화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괜찮아, 딸아라고 해야 하나? 엄마가 이해한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순희 씨? 서울시 땡땡 재개발과 김민수입니다. 통화드렸던 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수 주무관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박순희 씨, 조합 측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요. 김 주무관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감정평가가 2번 이루어졌어요. 1차 감정평가는 토지 9억 5천, 건물 2억 5천으로 총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재감정에서 갑자기 3억으로 떨어졌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거죠? 조합 측 설명은 도로 접근성 재평가, 건물 노후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박순희 씨 가게는 모퉁이 위치라 접근성이 가장 좋거든요. 김 주무관이 사진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2차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조합 자문위원 박미영 씨예요. 박순희 씨 따님이시죠? 네. 그리고 감정평가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박미영 씨가 직접 재평가 필요 의견을 냈습니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에요. 저는 차를 마시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미영이가 직접? 네. 따님이 보상금을 낮추는데 관여했습니다. 게다가 김 주무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조합 측 내부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했는데 차액 9억 중 일부가 조합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고 그중 2억이 박순희 씨 며느리 명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억이 세라한테? 네. 이건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형사 고발 사안이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박순희 씨 고발하시겠습니까? 증거는 충분합니다. 고발. 제 딸을, 제 며느리를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김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증거 인멸될 수 있으니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고발. 내 딸을 감옥에 보낸다는 건가? 손이 떨려서 찻잔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미영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이 제 치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친 짓 했어요. 돈이 너무 급했어요. 집 대출 연체됐고 세라가 병원비 때문에 미쳐가고 그래서 엄마 돈을 훔치려고 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영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엄마, 훔치는 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올 돈이잖아요. 그냥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너희한테 올 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아,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 인생이고 내 돈이야. 엄마는 어차피 혼자시잖아요. 12억이 뭐가 필요해요? 저희랑 같이 살면서 같이 살자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미영아, 너 10년 동안 나 몇 번이나 찾아왔니? 그건 명절이랑 제사 때만 왔지. 그것도 밥 먹고 바로 가고. 손주 얼굴은 1년에 3번 보면 다행이고. 엄마,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 집 보증금 올라갔을 때는 시간 있었잖아. 그때 나한테 5천만 원 빌려갔지. 갚았어?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라 수술비 1,000만 원도 그래. 딸 학원비 300만 원도 그래. 다 빌려갔지. 한 번도 안 갚았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미영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엄마를 ATM으로 봤어.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엄마, 30년이야, 30년. 나 혼자 이 가게 지키면서 너 대학 보냈어. 너 결혼할 때 전세금도 내가 냈지. 손주 낳을 때 산후조리원비도 내가 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어. 당연한 줄 알았지.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엄마, 이제 내 땅값까지 훔치려고 했잖아. 9억을. 내가 30년 일해서 만든 돈을. 미영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그때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세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영이를 부추겼어요. 제가 빚 때문에 미쳐서 미영이한테 어머님 돈을 쓰자고 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혼자 딸을 키우며 밤새 바느질하던 날들, 손님 없는 가게에서 혼자 밥 먹던 외로운 저녁들, 미영이 대학 합격했을 때 혼자 울었던 그날, 손주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느꼈던 기쁨, 그리고 가족에게서 느꼈던 수많은 서운함들. 일어나.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어나라고.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영아, 세라야. 나 이제 지쳤어. 엄마, 30년 동안 참았어. 너희가 날 무시해도 함부로 대해도 다 참았어.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젠 못 참겠어. 내 인생이 너희 돈줄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 꿈이 있어. 저는 디자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그려온 한복 스케치들. 이거 봐. 이게 내 꿈이었어. 한복 디자이너. 근데 가난해서 너 키우느라 다 포기했지. 미영이 노트를 보며 울었어요. 엄마, 저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꿈이 있었는지 몰랐지. 관심 없었으니까. 저는 노트를 다시 덮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12억 받아서 내 꿈 이룰 거야.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죽어요. 빚이 8억이에요.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그건 내 문제야. 엄마, 미영아, 넌 선택해야 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합에 가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거냐, 아니면 내가 고발할 거냐?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제가 고발당하면 전 감옥 가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알아.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야. 스스로 밝혀. 엄마, 제발, 내일 정오까지. 저는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조합에 가서 진실을 밝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고발한다. 저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딸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맞아.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합 앞이에요. 지금 기자들 불렀어요. 제가 다 밝힐게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저 진짜 죄송해요. 엄마 평생 고생시켜놓고 돈까지 훔치려고 했어요. 저 정말 못난 딸이에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제야 말해요. 사랑해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TV를 켰어요. 뉴스 속보가 띄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재개발 조합 앞에 선 미영이가 보였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딸. 저는 박미영입니다. 조합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제 어머니의 보상금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12억이 나와야 할 땅을 3억으로 낮췄고 차액 중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딸이 카메라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영아, 우리 딸. 화면 속 미영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조합장도 관여했습니까? 차액 9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머니께는 사과하셨습니까? 미영이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진실을 하나하나 밝혔어요.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끝난 건가?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건가? 미영이의 고백이 뉴스에 나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어요. 재개발 조합장 이철수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고 관련된 감정평가사와 조합 임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조합 계좌를 추적한 결과
차액 9억 중 7억이 조합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고 2억이 세라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어요. 미영이는 자수했습니다.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조서를 받았고 며느리 세라도 함께 조사를 받았어요. 변호사는 자수와 전액 반환 의사를 밝혔으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딸의 인생에 큰 상처가 남을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한 게 맞는 걸까? 딸을 이렇게 만든 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딸을 위한 길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요. 서울시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순희 씨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여 정당한 보상금 12억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김민수 주무관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어요. 박순희 씨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받으시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12억. 30년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기쁘기보다는 허전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정말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날 저녁 하은이가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손녀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하은이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팔로워가 15만 명. 할머니 메시지가 계속 와요. 한복 입고 싶대요. 할머니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래요.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로 해봐요. 할머니 디자인으로 한복 만들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디자인 진짜 멋있어요.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30년 동안 꿈 접고 살았잖아요. 이제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해볼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볼까? 며칠 뒤 대형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땡땡땡 방송국 사람이 좋다 팀이었어요. 박순희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30년 한복 장인의 삶, 그리고 뒤늦게 피어나는 꿈에 대해서요.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제 가게 디자인 노트, 30년 동안 만들었던 한복들, 그리고 제 이야기. 카메라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막막했어요. 어린 자식들 데리고 뭘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게 바느질이었어요. 손재주 하나는 있으니 한복이나 해봐라 그러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생계였어요. 돈 벌려고 시작한 거였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천을 만지고 바느질하고 디자인하는 게 밤새 바느질해도 안 힘들었어요. 행복했으니까. 카메라가 제 디자인 노트를 비췄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세상에 없는 한복을 만드는 거. 전통을 지키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입고 싶어 하는 한복. 근데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냥 골목 한복집 아줌마였으니까 꿈만 꿨죠. PD가 물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늦었지만 해보려고요. 68살에 시작하는 한복 디자이너.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제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젊은이들, 디자인을 주문하고 싶다는 업체들, 협업을 제안하는 패션 브랜드지. 한 달 만에 주문이 5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저는 하은이와 함께 밤새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어때요? 저고리 길이를 좀 짧게 하고 색깔은 파스텔 톤으로. 오, 그거 좋다.
그리고 여기 자수를 넣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할머니와 손녀가 머리를 맞대고 작업하는 모습. 30년 전 제가 꿈꿨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딸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들어와. 미영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가게를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들여온 재봉틀, 벽에 걸린 한복 디자인들, 작업대에 펼쳐진 천들. 일하고 있어.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 엄마. 미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알아. 저는 바느질을 계속했어요. 미영아, 앉아.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복 천을 만지며 말했어요. 검찰 조사 어땠어? 집행유예 받을 것 같대요. 자수했고 돈도 다 돌려줬으니까. 회사는? 잘렸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엄마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디자인 봤어요. 방송에서. 진짜 멋있었어요. 왜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평생 엄마를 그냥 한복집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창피했어요. 친구들한테 엄마 직업 말하기도 싫었어요. 알아. 근데 이제야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30년 동안 혼자 날 키우면서 꿈도 접고 다 희생하면서. 미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미영아,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제대로 된 엄마 못 돼줘서, 너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너한테 관심도 많이 못 줬어.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아니야. 엄마도 부족했어. 서로 좀 더 얘기할 걸. 마음 좀 더 나눌 걸.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이제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 너도 엄마처럼 68살에도 시작할 수 있어. 너는 아직 젊잖아. 네. 그리고 가끔 놀러와. 엄마 바쁘지만 딸 얼굴은 봐야지. 미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 일 도와줄게요. 제가 마케팅은 좀 아니까. 그래. 네. 엄마 한복 전국에 알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미영이는 일주일에 3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SNS 마케팅을 도와주고 주문 관리를 하고 가끔은 그냥 제 옆에 앉아서 바느질을 배웠어요. 세라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님 디자인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요. 며느리는 밤새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순이의 꿈. 3개월 뒤 서울시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박순희 씨 가게를 전통 한복 문화관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문화재로 보존하면서 한복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게는 순이 한복 문화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1층은 한복 전시 및 판매 공간, 2층은 디자인 작업실, 3층은 한복 만들기 체험 교실. 개관식 날 가게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떨려요? 응, 엄청 떨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30년 동안 준비하셨잖아요. 저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30년. 이제 꽃을 피울 시간이야. 테이프 커팅을 하고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들어와 제 한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전통 한복인데 현대적이에요. 저 이거 입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행복했어요. 아, 이게 내가 꿈꿨던 거구나. 사람들이 내 디자인을 좋아하는 거.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그날 저녁 문화관 옥상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영이, 세라, 하은이, 그리고 저. 서울 야경이 펼쳐진 옥상에서 저희는 치킨을 먹었어요. 엄마, 건배할까요? 미영이가 콜라를 들었습니다. 뭐에 건배해? 엄마의 새로운 시작에. 저희는 콜라 캔을 부딪혔어요. 건배.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행복하시죠? 저는 손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그런데 정말이지 완전히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30년이 너무 길었나? 좀 더 일찍 시작할걸? 딸과의 관계도 좀 더 일찍 풀걸? 아쉬움이 남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늦었지만 시작했잖아. 68살에 꿈을 이뤘잖아.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해냈어요. 우리 딸도 다시 시작했고, 나도 꿈 이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의 대답처럼. 잘했어, 순이야. 정말 잘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30년의 꿈이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늦었지만 더 아름답게. 2년 뒤 순이 한복문화관은 서울의 명소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200명이 방문하는 곳. 박순이의 한복은 순이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이 됐어요. 미영이는 문화관의 총괄 매니저가 됐고 세라는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하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패션 디자인과에 진학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디자이너 될 거예요. 그리고 박순이는 70세 나이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한복장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행사장에서 순이는 말했습니다. 꿈은 늦지 않아요. 시작하는 순간 그게 적기예요. 객석에서 딸과 며느리와 손녀가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가족,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여기까지가 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던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꿈을 이룬 이야기. 늦었다고 생각했던 68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그리고 깨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 이야기 같네.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박순이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웃 할머니, 어머니, 혹은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박순이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적기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